임신과 출산, 육아는 단순히 한 가정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, 나아가선 대한민국 전체의 중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발굴되고 추진돼야 될 텐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신다면 또 이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. 이 박사님부터 해주시죠. 육아수당을 비롯해서 현금성 지원도 물론 중요한 정책이고 또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그 육아 인프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고요.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폐교하는 곳이 많아지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인지 우리 집 인근에 그 육아 인프라,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아마 그 지역은 이제 인구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육아 인프라를 진단하고 공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연구위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네,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언을 하기보다 제가 이제 강원도의 출산과 육아, 일가족 양립 정책을 연구하는 또 산하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이생활균형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.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강원도에 좀 실효성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두 분께서는 좀 그 실제로 육아 정책을 좀 이용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좀 주변 사례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육아휴직 3개월 썼는데 그때 아이랑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. 아이랑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,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랑 같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런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돌봄 활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연구위원님은 좀 어떠세요? 사실 저는 이제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 출산을 결심할 때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거든요.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앞에 가면은 태권도 그 차들이 막 질비해 있고 얘네들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학원을 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책들의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추가 출산 의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그런 정책들이 현 시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유지가 되거나 혹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보자면 좀 어떨까요?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육아 지원 정책의 변동이 심했잖아요. 그런데 그 제도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애를 더 낳아라 이런 식으로 비춰지더라고요. 그러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 그 가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배려해 줄까. 그래서 많이 제도가 좀 만들어질 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미 출산한 사람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정책에 묻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. 우리 연구위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네, 저희 연구원에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는 연구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. 세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돌봄 정책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지역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요. 어떤 학교에 학생이 많으면은 세 자녀임에도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. 또 오히려 그런 소규모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여도 방과 후 돌봄부터 방학 돌봄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차가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. 이런 것들은 좀 중앙정부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, 프리랜서와 같은 사각지대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 측면, 수당 측면 이런 부분에 좀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시죠. 이 박사님부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직장은 서울이지만 이제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정착하게 된
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육아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거든요. 이처럼 그 강원도의 다른 지역도 이렇게 육아하기 좋은 시설, 인프라 같은 것이 많이 확충돼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강원도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좋은 정책 보고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 허 연구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. 네, 앞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에도 사실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들이 제법 있는데, 그리고 또 제법 그 긍정적인 요소들, 뭐 특히 또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집값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. 사실 그 수도권은 나의 월급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면 강원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 지점에서 청년들이 이런 강원도의 장점,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그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